네, 양지열의 65회. 좋았다. 와, 좋았다. 아, 취지가 뭐야?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아. 취지가 뭐야? 왜 그런 거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눈치껏 좀 재밌게 해보자 했는데 재미는 없었는데 그냥 근데 뭔가 어설프지 않았어요. 강한 임팩트. 네. 역시 지르고 봐야 돼. 참 과감해요 우리 신비가. 만약 이거 할 때 약간 살짝 눈치를 봤다든지 아이, 이랬으면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살지 그런 거 못했을 그런 거 텐데 안 해. 그런 거 안 해. 너무 좋네요. 네. 벌써 진짜 65회인데 어때 뭐 식사하시면서 하시겠어요? 아니, 뭐 짜장면 괜찮습니다. 시켜줘요? 짜장면 시켜줄까? 어차피 이따 저희가 광고를 할 거기 때문에 4569고요. 그다음에 쩌니. 쩌닉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살짝 배가 아니 고픈 관계로 평소처럼 이렇게 네, 조금 먹으면서 보여드리려고. 살짝 먹으면서. 아 막내 PD가 나 때문에 당했나? 왕래 PD님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 약간 이간질했어. 저희 뭐 하는 일 없는 애가 이간질만 시키네. 아, 사실 저도 배가 고프니까 자꾸 이거를 먹게 되네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 방송 시작 전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랑 옷이 너무 똑같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전 다르지 않아요? 성이 있네요, 참. 그 옛날에 우리 저희 대학교 때 네. 양 변호사님은 그때랑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요렇게 이 깃을 올려서 다니는 있지, 게 있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도 꼭 저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 남자분들 있다고요? 중에서 이게 폴로 네. 꼭 있어. 뭐 마크 엄청 크게 박힌 폴로에다가 깃 세우고 뭐 여기 막 오 막 이런 거 써 있는 거 정말 꼴보기 싫어요. 그리고 그 노티카 혹시 알아요? 우리 대학교 때 맞아 노티카 노티카가 되게 유행했는데 노티카 티셔츠 중에 이 진짜 싫어요. 노티카 티셔츠 중에 진짜 현란한 티셔츠가 있어요. 폴로형 티셔츠인데 이렇게 이거 이 카라 있는 거. 뭐 빨강, 남색, 검정, 노랑 이래서 진짜 약간 신창원 그 타로 그 진짜 완전 그런 티셔츠 진짜 근데 되게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그 동아리 동아리 저런 거보다는 조금 덜 현란했고 동아리 모임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옷을 이제 딱 사갖고 딱 입고 갔죠. 그랬더니 애들이 카라 세웠어? 와, 뭐 당연히 카라 그때는 이거 세우는 거니까 애들이 딱 보더니 오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냐 멋있다. 그런데 한 10분 뒤에 제 동기 놈이 하나 들어오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들어오고 그래서 와 그래갖고 제가 막 쌍욕을 막 하면서 막 그러 있었거든요. 뭘 그걸 욕을 해? 아니 같은 옷이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래갖고 막 시겁시겁하고 있는데 한 20분쯤 뒤에 97학번 누나가 또 입고 똑같이 그 옷을 똑같이 입고 오면 진짜 싫어. 진짜 여자분이? 싫어. 네. 그래서 그날 셋이 어깨 동무하고 다녔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그냥 친하게 다니자. 유니폼처럼. 근데 그 예전에는 진짜 한번 뭐가 유행하면 다 그걸 샀잖아요. 맞아. 저희 때도 초반에 맞아. 그랬어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뭐가 유행하면 다 똑같은 걸 사니까 이 옷이 그 옷이고 다 똑같았는데 요즘에는 옷이 너무 다양해서 그쵸. 겹칠 일이 거의 없죠. 브랜드 자체가 많지 않았으니까. 옛날에는. 사실 옛날에는 뭐 마리떼, 프랑스어 접어, 음. 겟뉴즈드, 뭐 마리떼 지금도 퀵실버, 유행이에요. 게스. 겟뉴즈드, 그러니까 마리떼, 프랑스어 접어는 다시 다시 유행. 다시 게스가 진짜 정말 많죠. 느낌표, 그놈의 세모. 느낌표도 있고 뭐 게스는 가짜도 많았다고. 짝퉁, 예. 게스가 느낌표. 진짜 짝퉁 많았지. 네, 진짜 많았어요. 아. 겟뉴즈드도 뭐 UESD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는 아닌데 Thursday Island라는 지금도 있어요. 있잖아. 그건 한번 짝퉁을 봤는데 Tuesday Island. 귀엽다. 괜찮다. 너무 귀엽다. 진품인 줄 알고 성이 샀다가. 있네, 성이 있네. 예전에 자, 근데- 저희 그거 하나만 더 해주면 안 돼요? 필라 있잖아요. 필라 인기 많을 때 피파 이런 거 많이 입고 다니는 거 봤었어. 그거 있잖아요. 퓨마, 튜나, 참치 모양으로 이렇게. 진짜 있는 거야 진짜로 짝퉁 중에. 맞아 귀여운데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대갈총 티셔츠도 돌체인 가바나에 그러네. 디지였지. DNC였나? 그거 퓨마 하나 더 있어요. 그 퓨마 거기에 머리가 이렇게 파마돼 있는 그래서 파마로 표범이 파마. 그래서 파마 이렇게 써있어. 진짜 웃겨. 그거 좀 귀엽다. 왜냐하면 귀엽다. 그 글자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퓨마랑 파마랑. 내가 그런 짝퉁 상표 가지고 국제 분쟁까지 갔던 사례가 옛날 일인데 요즘도 있는 아니다 라코스테 악어잖아. 악어. 라코스테가 크로코다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라코스테가 라코스테는 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그랬을 거야. 근데 이런 짝퉁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만든 회사에서
꼬리가 처진 악어를 내놓고 자기들만의 브랜드 이름을 붙인 거야. 아. 라코스테로 안 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국제상표권 문제로 되게 크게 해외 뉴스까지 나왔던 그게 적이 있었어. 크로코다일 아니에요? 크로코다일이야? 크로코다일 그랬- 레이디 뭐 레이디스 그랬던 뭐 이런 것 것도 같아. 있고. 폴로. 보다. 폴로도 되게 많잖아요. 비슷하고. 말 다리 막 5개. 자, 저희가 옛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 사실 그 괜찮았어? 소멸시효 때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은 이제 공소시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범죄자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처럼 생활 밀착형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민사에 소멸시효가 있다면 형사에는 공소시효가 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게 있어서 공소시효라는 걸 얘기. 이거 뉴스 보시면 자주 보셨을 거예요. 공소시효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그 기사를 제가 한번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29년 만에 감옥행,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공소시효를 착각한 어설픈 자수 사례가 정말 많더라고요. 첫 살인 사건 후에 34년 만에 법정에 들어섰는데 그 이춘재. 이 취재라는. 근데 2006년 4월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와, 이런 식으로 이춘재는 연쇄살인범인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한 경우가 있었죠.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말고요. 아예 난 공소시효 끝났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당당하게 나섰다가 감옥으로 간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좀 황당한 경우들이 있어요. 공소시효라고 하는 게 해외에 도피라면 네. 정지가 되거든요. 그걸 몰랐구나. 아니 아는데 난 한국에 있었어요라고 했는데 싹 뒤져보니까 SNS 일본에서 찍은 사진이 인스타에 올라가 있었던 거야. 너 일본 갔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공소시효가 정지돼서 세상에. 처벌받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실제로는 양 변호사님 재밌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다 뒤져보죠. 시효 만료. 밀항을 했었어. 당연히 그랬지. 아. 밀항을 했었던 거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자, 공소시효 제도는 네,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예요. 이건 뭐냐면 자, 존재 이유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국가 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구속.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 진짜 법원은. 그러니까 국가는 이제 범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권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형벌권의 자기 구속. 그러니까 내가 이 형벌권을 무한정, 뭐 제한 없이 행사하지 못하게 어떤 제약을 두는 거죠. 공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여보세요. 공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언제까지나 할 수 이 있는 게 아니다. 겨들송은 약간 시효와 관련된 얘기를 시작하면 넋이 나가는 것 그러니까 같아. 약간 이게 다른 사람이 빙의가 돼서 텐션이 확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뭔가 숫자가 나오면 텐션이 많이 아직 떨어져요. 숫자 안 나왔어. 이 공소시효 자체가 뭔가 숫자 느낌이 물씬 나는데. 그렇긴 맞아. 네, 아주 불쾌해요. 숫자요. 아무튼 권리위에 잠을 주무셨죠 소멸시효 때. 자 그런 기억이 나? 안 나지? 얼핏 나요. 잠을 주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멸시효랑 똑같은 불안정한 권리 관계를 이렇게 법률 관계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이만큼까지 오래 그냥 처벌을 안 하고 있었다면 공소라는 게 결국에 재판에 넘긴다라는 거거든요. 네. 공소인데 기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근데 이게 10년, 20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재판에 넘기는 건 좀 과하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는 그러면 거예요. 소멸시효랑 공소시효랑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소멸시효는 주여 하나님 개인이 민사상 개인의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거고. 잠깐만. 비슷한 거야. 웨이트. 왜냐면 제가 이 질문 했을 때 우리 PD님도 되게 그냥 자기도 궁금한 맞아. 표정이었는데 왜 변호사님들 이렇게 당황하는? 난 안 당황했어. 뭔데? 나도 안 왜냐면 당했는데. 이거는 꼭 나도 안 당했는데. 알아야 하는 그거구나. 아니야. 개인이 소멸시효 기억나지? 개인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으려면 10년 안에는 청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내 권리잖아. 근데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거고 공소시효는 국가가 너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거야.
공권력의 권리가 소멸하는 거야. 공소시효는. 그럼 소멸시효는 개인인 거고 공소시효는 개인의 사적 권리가 소멸하는 공적인 거고 거구나. 공소시효는 재판을 넘길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소멸하는 거야. 국가가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이 소멸하는. 사적인 거 공적인 거. 뭐 그렇게 권리의 종류가 많이 달라. 아 이렇게 정리가 되나? 쉬운데요? 공소시효.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이제? 야 집에 가자. 오늘 방송 끝냈다.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수사력의 효율적인 운용.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없으면 지금 벌어진 이 범죄를 계속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서류가 계속 쌓여가는 거지. 네. 털 수가 사실 없는 거지.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이제 화성살인 사건의 진범이었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이제 원칙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는 수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어차피 처벌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한 거죠. 너무 사회적 네. 이슈가 컸으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를 우리가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수사관이 보고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뭐 각하를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차피 이거를 검찰에 넘기고 해봤자 처벌이 안 되니까 수사력을 낭비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사기죄를 내가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변호사들이 이제 고소장 쓸 때 그러면 고소장 그 앞 페이지에 이따만하게 공소시효 만료일이 언제니까 빨리 수사를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 사건 같은 거에 진범이 잡혔는데 이제 공소시효는 어떤 때 소멸이 되냐면 그러니까 어떤 때 중단이 되냐면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공소를 제기하면 중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만료일이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범이 잡혔어. 그러면 검사는 6일 동안 미친 듯이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을 법원에 넘겨야 돼요. 증거 다 모으고 서류 꾸며가지고 넘겨야 되는 거야. 왜요? 아니 왜요? 너무 동일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있다니까 지금. 왜 그러시죠? 이제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과거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걸 지금도 어차피 지금 증거가 없어서 범인을 못 찾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증거를 찾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도 예전에 이제 공소시효 제도를 딱 뒀던 제가 이유 중에 말씀드리려는 마지막 그 설이 증거 보존의 어려움입니다. 네, 증거를 계속 이제 보존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PD님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잡으면 정지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잡으면 정지되는 게 아니고요. 공소를 제기해야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도 소용이 없는 거네. 그렇죠. 만약에 일단. 이런 거예요. 내일이 공소시효 만료인데 아니면 오늘이 만료일인데 오늘 잡았어. 그럼 의미가 없구나. 아니 의미가 없진 않아. 할 수 있어요. 그날 바로 막 대충 조사를 하고 그냥 공소 제기해 버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원칙적으로는 그 재판으로 넘기기 전에 수사를 다 해서 증거 자료라든지 수사 기록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재판에 들어가면 범죄자랑 검사는 동등한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둘이 싸우는 거고 네. 물론 뭐 수사 단계에서도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법원으로 넘어간 뒤에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수사를 받는 동안에는 피의자라고 하고요. 재판을 넘긴 다음엔 피고인으로 다르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에서 내려다보고 수사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재판장에서 동등하게 검사와 관계. 싸우는 사람. 그래서 형사법정에 가면 법정의 구조 자체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검사하고 피고인. 맞아, 그랬던 것 같아. 피의자가 피고인. 법정에서는 피고인. 그러니까 피고인이 되면은 이미 동등한 관계가 아닌 거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라고 피고인이 되면. 피의자는요? 피의자는 수직적 관계라고. 헷갈렸어 두 개가. 수평적 관계. 좋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괜찮아. 그래서 용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형사법정에서는 변호사들도 이름이 바뀌어요. 형사법정의 변호사는 변호인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사법정에서 대리인이라고 소송 합니다. 대리인. 근데 대리인과 변호인을 할 수 있는 거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리인과 그렇죠. 변호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꼭 알아요. 아니 이제 뉴스 볼 때, 그치, 뉴스 볼 그치. 때 가끔 이제 좀 어렵긴 하네. 왜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해는 됐어요. 자, 이런 공소시효 제도는
결국에 이제 그러니까 국가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한을 뒀어요. 그래갖고 최근에 이제 바뀐 게 살인죄. 살인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태완이법. 네, 태안이법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태안이법은 결국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 태안이는. 근데 중요한 건 뭐 그 사건을 계기로 어쨌든 살인죄에 대한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가 돼서 그래서 잡힌서 처벌받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각 경찰마다 미제 사건 전담반을 만들었어요. 태안이법이 만들어지고 맞아. 나서 야 이거 못 잡았는데 어차피 이거 이대로 둬도 시효 지나서 이제 더 수사 못할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치워놨던 사건들이 야 시효 없어졌대 다시 갖고 와봐. 그렇죠. 이렇게 된 거야. 공소시효도 범죄 유형에 따라서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가 가벼운 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이제 이것도 이제 2007년도를 기준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07년도 이전에 범한 범죄, 2007년도 이전에 내가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물론 죽인 것 빼고 이제 사형 만약에 사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때는 15년이었는데 네. 2007년 이후에는 2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은 지금 현재 기준만 얘기할게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그러니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까 제가 지난 회에 살인 예비 음모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범죄가 뭐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10년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범죄를 범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지 공소시효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기치고 열심히 도망다녀서 10년 지나면 이제 잡혀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렇죠. 대박이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모르고서 갔다가 공소시효 5일 남기고 제 발로 파출소 와서 잡힌 수배자가 있다는데요? 그거는 이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계산 잘못한 거야. 자, 이 사람들이 제가 실제로 종종 있어 그런 경우가. 이 사람들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 10년 동안 어떤 수사망을 피해서 숨어 산다는 게 이거야말로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뭐 물론 형벌의 고통까지는 아니겠지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니까 그냥 살아도 되는데 경찰서 간 거야. 그냥 더 이상은 내가 사실은 경찰서 안 가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뭐 야 나 왔어 이러고 막 일주일 동안 파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누가 신고를 해갖고 그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뒤에 잡혔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너무 웃긴 게 커피를 얻어 마시려고 파출소에 갔다가 검거가 됐대. 그래서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달라라고 했다가 왜? 그냥 커피, 그러니까 무전 취식 같은 걸 원래 하던 사기꾼이었는데 경찰한테 커피 한 잔 달라 그랬다가 경찰이 이제 이상하겠죠. 경찰서 와서 커피 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뻔뻔한 거지. 자기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줄 알고 아니 그럼 어쨌든 가서 그 이제 막 의도를 시대로 가지고 간 간 거지. 거네. 그 의도를 가지고 간 거네. 근데 5일이 남았네. 아예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걸 확인을 받고 그 이후에 사실 생각해봐 10년 동안 한국에 있었으면 뭐 의료보험 못 받고 통신 아무것도 못 하고 자기 이름 거래 아무것도 못 했던 거야. 그렇다고 그 사람 불쌍하게 보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난 해방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딱 튀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웃겨. 배댓이 이거예요. 파출소에 커피 얻어 마시러 간다는 발상. 땡땡. 평소 어떤 삶을 사는지 대강 보인다.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신기하다. 벌어지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아까 아마 틀림없이 법이 바뀌어서 길어진 거 헷갈려가지고 옛날 거 검색 잘못해서 옛날 공소시효 보고 멍청하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공소시효 두고도 말이 많은 게 이제 요즘에는 살인죄를 아예 폐지해 버렸잖아. 네. 달라진 게 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 자체가 좀 강해지다 보니까 공소시효란 걸로 얘를 용서해 준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여론도 많아졌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살인죄 같은 경우가 한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법정형이 처단형이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 무거워졌어. 그러니까 똑같은 살인을 저질렀을 때 2010년대 초반이랑 요즘이랑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살아. 옛날에는 장수해. 세상에. 50에 10년 살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죽어서 나오는 거야. 한 15년 선고하면. 근데
나와서 또 새 삶을 사니까. 새 삶을 살아. 게다가 나와서 또 사고를 쳐. 그건 안 되지. 안 되겠다. 20년 이렇게 되는 거야. 대박이다. 지금 그 살인 사건 얘기하시니까 또 찾아봤거든요. 제주도 변호사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되게 1996년에. 되게 유명하죠. 근데 이거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가 22년 만에 구속이 됐는데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맞아요. 자기가 조직 부목한테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범행 지시를 받고 살해 교사를 했다고 주장을 해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는데 이게 그 사람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인터뷰에 맞아요. 응했던 거예요. 맞아. 근데 해외에 체류했던 기간이 제외돼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강제 송환이 됐고 결국에는 음. 구속이 됐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살인했다. 해외로 나가면 네. 그동안 정지시켜놔요. 그걸 몰랐구나. 시기가 안 가요. 야. 근데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 몰랐으니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이 정도면 난 공소시효 딱 됐다. 이게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저는 진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진짜 큰 거. 엄청 큰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왜 그 네. 누구니 갑자기 그 남자친구 남편이었지 호수에 물에 떨어뜨리게 만들었어. 이은혜인가? 예, 이은혜. 이은혜도 그 아래 그렇지, 맞아요. 지가 제보한 거잖아. 김은혜는 대변인인데. 이은혜가 그거 뭐였냐면 자기가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금 안 준다고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아저씨를 제보를 했는데 제작진들이 딱 보더니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갖고 파고 들어서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거꾸로 시작된 뒤집어버린 거예요. 진짜 거예요. 무섭다. 엄청난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 네. 22년 갑자기 만에 방송 칭찬으로 범인을 넘어갔어. 잡고, 예. 24년 전 제주에서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56살 김모 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제주 변호사 살해 사건은 또다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좀 여러 가지 예외들이 있는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범죄 있잖아요. 아동 청소년 강간, 뭐 네. 강제추행 이런 거는 이 아동이 성인이 될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동이 뭐 한 5살일 때 그 누가 이제 강제추행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만약에 이게 뭐 무기징역이 아마 무기징역 정도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실제로는 15년이 이제 법정형에 규정돼 있는데 이 아이가 5살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 15년이 더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0년이에요. 사실상 예, 그렇게. 예. 이게 그러니까 취지는 아실 거예요. 애가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도 그렇죠. 어렵고 네. 가끔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친족에 의한 경우가 그런 많거든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보호자인 부모가 그런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 아이는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공소시효 그렇게 들어갔어요. 실제 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13년 전에 사촌 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0년을 넘긴 사건인데 피고인이 혐의도 부인을 했대요. 근데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일관성. 인정해서 유죄로 사실은 판단을 그거는 했다고 피해자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남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13년 자, 전인데.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DNA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나? 뭐냐면 이런 거죠. 되게 옛날에 일어난 범죄인데 뭐 범죄 물품들이 이렇게 네. 그 보관이 돼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DNA를 통해서 이 범죄자를 밝혀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발달되면서 이 법이 생긴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을 연장한다는 특별법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만약에 강간 뭐 어떤 사건이다 그러면 뭐 이것도 한 25년 정도가 공소시효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DNA 얘기를 했으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시간이 지나서 증거가 없어질 거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요즘은 시간이 지나면 없던 증거가 나타나. 그러니까 사실 없던 증거가 나타났다기보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쪽지문, 반쪽짜리 지문, 아니면 뭐 DNA가 예전에는 뭐 정말 침방울 막 뭐 좀 많이 있어야지 찾았는데 이만큼 어디서 핀 거 이런 것도 막 찾아내고 가려내고 혈액형으로 혈액형 같은 걸 분석해서 DNA 분석이었나 성씨를 추출해낸 사례도 있었어요. 우와. 그러니까 특정 성씨만이 가진 모기 유전자의 특성 성씨만이 우와. 가진 특정을 분류해서 많은 용의자들 중에서 이거는 양씨다 이렇게
좀 다른 성씨하기 미안하니까 그냥 참. 이건 양치다. 그 정도까지 발달한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예전의 제도랑 비교해서 원래 공소시효 제도를 줬을 때는 야 그 정도면 지금도 못 자는데 시간제는 증거를 어떻게 찾아 근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계속 해마다. 그건 너무 잘된 발달이네요. 사실 잘된 발달. 사실 오늘 들은 이 공소시효 관련된 얘기도 저는 그 뭐 체류 기간 빼고 뭐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거는 제가 지금까지 들은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칭찬하는 법인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맨날 변호사님들이 법 얘기할 때마다 막 답답하고 그런 막 법 밖에 모르는 것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학기술 영역을 조금 더 받아들이는데 우리 사법부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열려 있어야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그 변사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어떤 사망을 한 사체가 발견됐을 때 그게 범죄 연루가 됐느냐 없느냐를 물론 현장 경찰들이 가서 보고서를 올려서 하긴 하지만 최종 판단을 하는 건 권한은 검사에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검사가 요즘은 로스쿨이고 옛날에 사법시험 출신이고 법 공부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얼마만큼 시체에 대해서 지식이 있겠어요. 없죠. 옛날처럼 누가 봐도 막 여기 뭐 깨져 있고 찔려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교묘한 방법들이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최종 권한이 검사에게 있다 보니까 나머지 전문가들이 그냥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검시관들이 있지 않나요? 부검이디가 있지만 우리는 검시관이 되게 뭐 미국 영화 보면 코로나라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와서 손도 못 대게 하잖아. 네네. 그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 되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영미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냥 검사가 부검 여부도 검사가 결정하는 거고 범죄에다 수사해봐 하고 또 검사가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랬던 그래서 것 같아. 사실 부검의들은 전문입니다. 의사예요. 네. 그래서 검사 못지않게 사실 사회적으로도 어찌 보면 동등한 위치여야 높은 위치에 되는데. 있다고 하는데 대우도 되게 박하고 그리고 지휘를 받는 입장인 거예요. 하대하는 그런 거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 검사가 그냥 뒷짐지고 와가지고 뭐 이거 해 하면 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제일 황당했던 게 그 CSI 관련 우리도 이제 과학 수사를 할 때 CSI 장비가 좀 된 얘기예요. 이제 최신 장비가 들어왔는데 꽤 몇 년을 못 썼던 경우가 있어. 왜? 경찰하고 검찰이 이거 서로 우리가 가져갈까요?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야는 우리가 법원이나 검찰이 다 틀어주고 있으려고 하는 걸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이랑 경찰이 그런 사건 가지고 싸우는 거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런 영화 같은. 근데 사실 지금도 이제 검경 이제 그 수사권 조정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뭐 변호사로서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경찰에다가 고소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만약에 이 사건이 이제 뭐 검찰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6개월이 걸렸다. 지금은 기본 1년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도 이제 검찰이에다가 직고소를 하면 뭐 검찰이 그냥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그게 이제 경찰로 싹 모여버리니까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거야. 그래서 또 경찰도 또 이제 되게 베테랑인 경찰들이 있고 진짜로 이 사람 경찰 맞나 이런 경찰들이 있어요. 있지 당연히. 네. 그러면 사실 그런 이제 후자의 경찰한테 걸렸을 경우에는 얘 지금 진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씹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한번 먹어볼까 이런 장에다 넣어줘야 될 정도. 장에다 진짜로 그 정도의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도 경찰의 업무가 있고 검찰도 검찰의 업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뭐 이제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모두 뺏어서 경찰로 준다. 이거는 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또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뭐 그런 의견도 있다. 근데 이제 그 해결책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증거 찾는 거 보면 아 진짜 되게 신기해. 내가 봤던 것 중에서 또 과학 수사 중에서 진짜 신기했던 게 그 유충의 성장 속도를 계산해서 살인 시기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 그런 거 옛날에 막 그
뭐 그지 CS 막 그거 있잖아요. CSI 뉴욕 이런 데 그런 데서 본 거. 우리나라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파리뿐만 아니라 이 종류의 이 기후에 이 지형에서는 어떤 벌레가 있어. 근데 그 벌레가 보통 며칠이 되면 이게 뭐 이게 14일짜리야. 뭐 그러면 시신에서 이게 14일짜리 나왔네. 죽은 지 얼마나 된 거야? 사망한 지 15일 됐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야. 너무 신기했어. 그런 것들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 수사가 우리나라 과학 기사 수사가 굉장히 앞선 수준으로 알고 되게 있어요. 많이 좋아졌군요. 굉장히 앞선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DNA 살인의 추억 보면 DNA 보라. 아니 나 그게 지금 아니라, 생각했어. 그 송강호가 살인 사건 막 벌어졌는데 야 그거 밟지 마 그러면서 자기가 막 굴러떨어지고 거기 막 그 개판이었지. 완전 개판이었거든요 진짜. 그리고 거기서도 그거 나오잖아. DNA 검사하려고 미국에 보내서 몇 달 있다가 오잖아. 그때 오래 걸렸구나. 지금 DNA 우리는 이틀에서 3일이야. 금방 나오죠. 진짜 DNA 빠르네. 검사하는데. 예. 그 왜 막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 친자 확인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2, 3일이면 나와요? 그건 한 보름 정도 걸려. 아 그래요? 왜? 아니, 수사기관하고 같냐? 국가수하고 민간기관이. 그 친자 검사가 그렇게 급해? 뭘 이렇게 성이 이렇게 급해? 아니 뭐 낫지도 않아놓고 뭘 진짜 검사를 하려고 그래. 아니 뭘 왜 낳고 이렇게 봐야지. 드라마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DNA 기법이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게 된 계기가 미국에서 사실 미국은 배심원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채택도 굉장히 엄격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형사 재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국가였거든. 네. 근데 DNA라는 게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유죄 판결 받아 수용 중인 재소자들을 상대로 DNA 검사를 했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이것도 틀렸다고 막 또 비난하실까봐 거의 한 30% 정도가 억울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가 흑인이었어. 그거는 어. 충분히 있을 만한 얘기인 그래서 것 같아요. 미국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기억이 뭐 증인 목격자 이런 게 틀릴 수 있어. 굉장히 틀려. 네. 굉장히 틀려. 그래서 제가 맞아. 맨날 구속수사 반대하는 게 구속해놓고 한 6개월 지나가잖아요. 사람들 제정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하면 안 없어져요. 되고. 네. 다. 저는 약간 사람 얼굴을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이거든요. 안면 뭐 인식을 잘 그 못해요? 장애까지는 아닌데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저 옷을 많이 묻어냈는데. 저기잖아. 그러면 와이프가 전혀 아닌데? 나 지금도 헷갈리는 게 네. 손혜진하고 추자연하고 난 얼굴 구별을 못하겠어. 그런 건 저기 안과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손예진이요? 손예진하고 추자연인가 아니, 있잖아 배우. 그 정도면 안과 가셔야 돼요. 정신과는 그거는 안과 좀 가셔야 심한 돼요. 것 그거는 정신과는 안과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 저는 그거는 좀 있었어요. 여진구 씨하고 그 낭만 닥터 김사부에 나오는 남자분하고 되게 닮았거든요. 그 둘은 동일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그죠? 처음에는. 그런 정도는 비슷한 것 같은 같아요. 사람 아니야? 아니요, 다른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이에요. 아, 그래? 뭐 똑같아 추자연이랑. 어쨌든 저는 그런 아니야. 얼추 비슷한 느낌이 그래 있다는데. 비슷해. 누가 더 억울할까? 아무튼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지 음. 못하는데 이런 저 같은 사람들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사실 사진 딱 보여주고 뭐 이 사람 누가 아니에요? 범인이야 이렇게 음. 물어봤을 때. 그러면 더 못돼 이런 거야, 보이는 이런 사람 거야. 꼽을 것 같아. 이 사람 맞지 않아요? 하고 봤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 사람은요? 그런 것 같기도 아니고 이 사람 아닐까요?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 되는 거야. 네. 이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이게 물어보는 사람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게 의도가 꼭 나쁜 의도에서가 아닐 수도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 당연히 그 사람도 그렇죠. 오해를 네.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과학수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제가 본 벌써 10년 된 건데 어떻게 됐는지 구해 나도 안 찾아봤는데 12년 전에 이제 그때는 이제 또 뭐 사법연수원 있었을 때 괜히 또 이것저것 막 열심히 공부해 보다 주고 그 하버드 로스쿨 논문 같은 걸 좀 보고 그랬었거든. 왜 저래 진짜. 진짜 왜 저래 저는 정말. 뭐 뭔지 몰라서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근데 아니 이거는 진짜로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린 게 그래요? 아니 연수원 때 거기 연수원 교재들이 다 있는데 하버드 로스쿨 교재를 왜 보고 앉았어 진짜. 왜 그러신 아니, 거예요? 아니 이거 궁금? 뭐냐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미국에 있는 뭐 원서를 보는 거야. 전혀 나오지도 않을 만한 그런 근데 것들. 거기서 아주 왜 좀 제목을 쭉 보는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본 거야. 하버드 로스쿨에서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그 뇌신경과학자들하고 협업을 해서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망막에 맺힌 얼굴을 되살리는 그걸 하고 그게 있었던 뭐야? 거야. 에이? 응. 그러니까 무슨 뇌에- 공상과학 영화 아니에요? 진짜 그 성공했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연구가 진척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에 사망을 했어도 전기 신호가 남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기 자극을 주면 기억을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지만 마치 필름을 현상해내는 것처럼 그 영상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거를 영상을 아니고 그림자를. 그래서 사실 살인자를 가장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은 피해자잖아. 그 연구를 하고 근데 있더라고. 그거는 아. 저는 좀 웃긴 게 피해자의 눈이 마치 만약에 카메라처럼. 이제 칼로 찌르고 하는데 구급대원이어서 막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구급대원 얼굴이 마지막에 남아 있는 야 거잖아. 그런 경우 말고.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와 정말 생각지도 어. 못한. 근데 맞네. 그러니까 맞네요. 그럴 수도 예. 있는 거고 막 이제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누군가 내 아이의 모습을 한번 봤어.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아 정말 그럼 뭐랄까 그런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을 아니, 것 같아요. 오빠 그건- T죠? 뭐라고요? T죠 T. T? INTJ ESFP. MBTI T. ESFP. 나 T야. 뭐예요? 나 대문자 T야. 아 그래요? 나 ESFP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그 환상을 깨버리는 얘기를 하길래 여기가 T인 줄 알았네. 어. 저는 아주 감성적이에요. 아 그래요? 야 그것만 가지고 아무래도 재판 하겠니? 그것도 이거 뭐야? 참고할 수 있다. 오 이거 뭐야? 진저리를 치는데? 잠깐만. 아 전 T거든요. 아, 너 T야? 네, 저희가 감성적인 거 잘 이 뭐지? 간지러워서 못해요. ESFP. 아니요 아니, ISTP예요. ISFP. ISFP.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난 F인 이성적이고. 줄 알았는데. 전혀. 양면은 뭐예요? 난 T. 아주 진짜 무슨 아주 뭐뭐? 내성적이에요. INTJ. 둘이 I랑 T가 같구나. ISTP. INTJ, ESFP 나랑 인티제라서 하나도 안 맞네. 이거 INTJ, ESFP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아 그러네. 와. 원래 이 조합이 좋아.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이 조합이 친하네. 좋아. 이 조합이 좋아. 되게 근데 인티제는 음. 그 유튜브 같은데 보잖아. 인티제 피할 수 있는 법 이런 거 나와. 피하는 아 법. 왜요? 인티제 기피 대상이야. 왜 뭐 때문에? 왜요? 물론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애할 때 최악이라고. 인티제? 뭐, 우리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이폰 인프제인데 인프제. 인프제? 아니 잠깐만. 그런 인프제, 건 없는 인프제. 거 아니에요? 지어내지 마요. 자 엉뚱한 데로 넘어갔습니다. 자 인프제. 넘어가자. 자 그림 볼까요? 뭐 그림가?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림 볼 때 됐는데? 아닌가? 그림 아. 할 얘기 더 나왔으면. 그림 볼까요? 이게 공소시효 뭐야? 제도는 어쨌든 꼭 필요한 제도긴 해요. 네. 좀 이렇게 많이 잘 변하고 운영을 있는 해야 그림. 잘 운영을 해야죠. 제도입니다. 무덤 그림을 가져오셨네. 이 그림 되게 많은 데서 인용도 되고 영화나 상업용으로도 예쁘다. 이렇게 패러도 되게 예쁘지. 네. 되게 예쁘지. 화장품 광고 같아요. 그런 데서도 쓰여 네, 실제로. 막 그래서 샴푸 광고. 저 여성분이 누워 있다 일어나면 머리가 막 이렇게 풍성할 것 같아. 또 그리고 막 그 컵받침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그런 쟁반에서 그림인데. 많이. 맞아요. 그런 데 많이 쓰여요. 실제로. 근데 쟁반용 그림이구나. 되게 예뻐 보이지만 되게 슬픈 그림이에요. 왜요? 저 여성은 오피리아예요. 오피리아. 햄릿의 연인이었다. 그렇죠. 아. 네. 아니야,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야. 오피리아 햄릿 연인. 햄릿이 이제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한답시고 오피리아의 아버지를 죽여버리거든요. 그 연인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걸 보고 오피리아가 미쳤어요. 그냥 정신이 미쳐서 강가 진짜 머리에 화관을 쓰고 머리에 꽃을 꽂고 정말 막 이렇게 그 강변을 거닐다가 꽃을 꺾으려다가 강물에 빠져서 이제 죽어가는 그 순간을 그림으로 옮긴 그림이에요. 잠깐만, 저게 지금 무덤에 들어간 걸 이렇게 물이에요, 단면을 자른 게 아니었어요? 그림을 보고 무슨 케이크야 뭐야? 아니 나는 이 화가가 진짜 엄청난 사람이다. 사람을 무덤에다 넣어놓고 그 단면을 이렇게 오려서 그 부분을 보여주는구나라고 무덤의 생각했어. 단면. 단면을 딱 잘라서 야 이거는 저 화가는 상상력 도대체 난리 어떤 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저 와. 그림을 그린 거지? 어.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 아까 꽃을 따다가 죽는 순간이라 했죠. 꽃을 따다가 물에 빠진 김에 배영을 하는 느낌. 약간 맞네. 되게 이거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 그림에 뭐 물을 즐기는 느낌인데. 네 그래요. 네. 엄청난 얘기가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과학 수사 고증 옛날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살리냐 이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이 화가가 정말 거의 집념의 화가였죠. 되게 이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배경으로 많이 쓰이지만 이 화가는 배경부터 그리기 시작했어요. 실제 오피리아의 죽음이 떠올 만한 있었을 만한 런던 근교의 개천들을 다 뒤져서 딱 그 장소에 부합하는 데를 찾아낸 다음에 저기서 1년을 보내서 그림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식물들, 집념이다. 꽃들 이런 것들은 누군가 그래요. 식물 도감에 그냥 저대로 써도 좋을 정도로 와. 1년에 걸쳐서 야외에서 저걸 그려낸 거예요. 와. 그리고 그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물에 빠져서 숨이 네네. 죽는 그 모습도 재현하잖아요. 모델을 강에 담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집에 욕조에 물을 채워놓고 또 몇 달을 그렇게 그 모습을 잠겨서 죽기 직전에 그 상황을 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그리는 가운데 심지어는 겨울이 돼서 추우니까 밑에 이제 그 양초 같은 걸로 불을 떼가면서 그 욕조를 모델은 데워가면서 괜찮았어요? 모델이 그래서 한 번 불이 꺼졌는데 꺼진지 모르고 그림을 계속 그려서 이제 독감에 걸려서 막 그 질병에 걸린 다행이네요. 죽진 모델- 않아서. 모델을 삶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모델 아버지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는 모델 얘기도 있고. 모델 수요. 모델 수요. 이모 모델 수요가 나 죽어요. 쟤 뭐니 도대체. 이모 모델 수요가 나에 잠이 들어. 그래서 그런 이렇게 완벽하게 나는 모델 그렇게 했다고 하길래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랬는데 모델을 삶아. 내가 오늘 아침에 얘가 사이코패스지. 오늘 아침에 삶은 계란을 먹고 왔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것들이 뭐? 아 근데 되게 죄송한 게 저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렸는데 무슨 단면도라고 제가 말했죠. 아니야 뭐 아까 뭐야. 무덤을 자른 거 아니냐고. 네. 근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집념이 결국에는 인정을 받은 거지. 저 가해는 왜 하얀 거예요? 저것 때문에 단면도가 저거 떴거든요. 아니야? 접시? 모델 수요. 쟁반을 자른 거예요? 아 위에 그래요. 왜 하얀 대부분의 거예요? 그 꽃들이 다 제 실제 꽃이었는데 이제 거기도 상징들이 들어 있대요. 뭐 거기 손에 들고 있는 그 양귀비가 있는데 양귀비는 이제 마약, 죽음 이런 거 있다기도 하고 뭐그 꽃의 약간 상징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합니다. 화각의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사람이네요. 오. CG를 사용하지 않고 오. 직접 이렇게 보고 제가 오, 나름 괜찮았어. 이제 오펜하이머 개봉하잖아요. 그것도 하겠죠 대문치 당연히 나라에서. 하겠지. 언젠가 하겠죠. 너무 우리 보고 우리나라 싶다. 사람들이 논란을 유난히 좋아하죠. 그리고 이번 오펜하이머가 그러니까 평론가들 평이 놀란 감독의 영화 중에 가장 뛰어나다. 가장 뛰어나다. 하는 영화다. 뭐야? 재미없어, 재미없어. 재밌길 바래요? 모델 수입 정도는 해줘야지 웃지. 끝낼 때가 됐다. 자 광고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광고 용품 자. 저기 있는데 가져주실 수 있나요? 야, 니네. 빨리.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광고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진배이 저기다 놔또 난리쳤더니 그쵸. 여기다 옮겨놨어. 그렇지. 죄송합니다만 첫 번째 광고는 4564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거 봐. 한시 뱉어서 극혐. 자 이거 하나씩 드세요. 알겠습니다. 단백질부터 먹고 자 탄수화물 먹는 게 순서입니다. 4565. 이게 자. 탄수화물이었어요? 탄수화물이야. 자 자연을 담은 깨끗한 한돈 수주 육포 4564를 소개합니다. 무항생제 국내산 돼지고기에다가 국산 천일염과 유기농 설탕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었고요. 봉지 뒷면에 원재료를 확인해 보시면 화학 성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고 저희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건 너무 그러면 좋아했어. 제가 이거 광고가 나서 맛있어서 니네 하나씩 줬잖아. 네, 진짜 그만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얘기해. 뭐 언제까지 한 봉지 준 거라고 지금 누가 먹는 거야? 다시 돌려줄게 진짜. 자 여러분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내가. 햇섭 인증시설에서 수제로 만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낮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먹기 너무 좋아요. 개별 진공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캠핑, 실내 모임, 잔치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기실 수가 맛있다. 있고요. 저염 저당이라서 수험생과 어린이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자 80g 한 봉지에 8,9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리뷰 작성 시에는 400원, 포토 동영상 리뷰 작성 시에는 1,000원의 포인트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되게 건강한 맛이에요, 진짜. 네. 진짜 맛있어요. 저도 이거 벌써 시작할 때 이미 3봉지를 내가 넣은 건가? 너무 많이 먹었네. 자, 다시 더 넣어야겠다. 먹어요. 어차피 좀 이따가 저녁은 먹을 거거든요. 네, 저녁 먹을 거 저녁배를 조금 남겨놓기 위해서. 자, 4564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맛있다. 진짜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서 이건 또 구매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뉴욕 자, 쫀득이 쫀 단백질을 위입니다. 먹었으니까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해줘야죠. 탄수화물.
자, 자랑스러운 우리의 쫀득이 전 세계 주전부리 시장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150여 개국에 수출하고 싶은 그런 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하고 싶은, 뉴욕 쫀득이. 조닉도 좋아한다 그래서 쪼닉입니다. 네, 그리고 이 캐릭터는 이 조닉과 거업 오빠를 합친 캐릭터라고 해요. 굉장히 조닉이 기분 나빠하고 네, 있다는 거업 얘기가 오빠의 또 있습니다. 페니시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거 하나가 또 맛이 두 가지라고 들었는데 이게 오리지널이고 저게 요게 매운 매운 맛이에요. 매운 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 진짜 아까 맛있어요. 배친 거 혹시 넣었어요? 아니죠. 찾아봐. 이거 먹어 이거. 아니 농담 안 넣었어요. 그 정도 쓰레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버터구이 오징어 맛이에요. 아, 버터구이 오징어 맛. 요거는 떡볶이 과자 떡볶이 맛이에요. 맞아. 너무 맛있어요. 치토스. 아니 치토스는 아니에요. 이건 떡볶이 과자, 이건 치토스. 아, 그런가? 버터구이? 버터구이, 이건 떡볶이 과자. 자, 즐거움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쪼닉이 함께합니다. 축구, 영화, 각종 OTT 시리즈물을 시청할 때 눈과 귀와 입을 동시에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추억만 담은 게 아니라 환상적인 맛과 청결함까지 담았습니다. 청결한 햇섭 인증시설에서 신선한 재료와 깨끗한 기름으로 첨단 공법을 통해 안전하게 생산을 했고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걸 전자레인지 10초만 돌리시면 이 쫀득의 쫄깃한 식감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봉투도 작기 때문에 어디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기도 너무 좋고요. 버터구이 오징어 맛, 매운 바베큐 맛 두 가지 맛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50g 한 봉지에 2,600원밖에 안 돼요. 너무 저렴하죠. 버전에 버전. 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쫀득이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다. 이건 좀 특이한. 제가 과자 종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이건 진짜. 진짜 잠깐만. 잘 만드셨어. 막 씹다가 볼 옆에 저장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뱉으려는 거 아니에요? 아껴 먹으려고. 아, 갈 길이 멀어가지고. 그만해야겠다. 쫀득이 박스 아니, 판매도 한대요. 제가 근데 쟁여놓고 드세요. 뭐. 양변을 너무 갈구니까 댓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좀 불편하다고. 아니야. 대댓글 다세요. 저도 불편해요. 진짜 나 진짜 불편해 정말로. 계속 갈구면서도 이게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웃기려고 하는 건데. 직업 정신이 아주 좋죠. 그러니까요. 자, 사실 끝나고 제이뉴스 본방에서는 이거 방송 끝나면 깍듯함 그 자체예요. 아, 안녕히 가십시오. 막 그 이래요. 정도가 아니야. 거의 조폭.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깍듯하게. 진짜 깍듯하죠. 가자.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뉴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콩가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쪼닉을 구매하시면서 콩가루 뭐 이런 것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4569 하시면서 콩가루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에 또 수많은 광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죠. 혹시 공소시효에 시달리시는 분은 가족 119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를 시달리는 분들은 아니, 범죄자. 고소를 고소, 언제 해야 아. 될지. 고소 대리도 아니 굉장히 범죄자분들도 변호를 해야죠. 네. 네. 중요하거든요. 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좀 시의성 있는 얘기 가지고 오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또 이혼 얘기도 할 때가 됐어요. 네, 가을 오랜만에 되면 좀. 또 이혼도 해야죠. 까먹었는데? 재밌는 거 많습니다. 다 까먹었네 이제. 저 재밌는 거 최근 하나 들은 거 있거든요. 그거 다음 주에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